자, 대출 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인데, 전자계약 체결을 마친 경우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사 이 홈페이지 금융서비스 대출 서비스를 참조해야 되겠죠. 대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거래 당사자는 전자계약 번호 및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인근 제휴은행 등에 방문하시면 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휴은행별로 대출 상품 특성이 다르고 적용 금리도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미리 상담한 후 진행을 하면 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대금리가 어떠한지인데요.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등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하려는 은행에 개별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별 담당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자계약 시 은행별 주택 및 전세금 담보대출 금리 우대 안내 또는 홈페이지 대출 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보시면 된다고 했죠.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에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에도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전자계약 고객센터 전화번호 나와 있죠. 02-2187에서 4171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제휴은행별로 상품이 다양하므로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을 미리 하시는 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에 공인전자서명 또는 확인란에서 노란색 물음표가 보이는 경우 계약서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요 했는데, 전자계약서 첫 페이지의 시점 확인, 공인전자서명 확인란에서 녹색 체크가 됩니다. 이게 전자서명까지 완료하고 나면 계약이 성립됐다는 뜻으로서 녹색 물음표가 나타납니다. 근데 노란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노란색이 나타났다고 해서 계약 효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물음표, 녹색 물음표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시점 확인 필, 그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면 실거래 가격 신고가 수리되면 역시 물음표가 2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매매인 경우는 그 실거래 가격 신고 필정 출력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그 동주민센터, 누구누구 동주민센터 해가지고 바로 스탬프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보통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나서 시점 1 확인 필 도장이 찍히고 나니까 문자가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24시간 이내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던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바로 확정일자 부여됐습니다.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부여된 전자계약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출력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받으려면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은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따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월세 계약 체결 후 출력한 전자계약서 우측 상단 시점 확인 이 부분에 시점 확인 필 마크가 없으면 계약서 효력이 영향이 없나요? 했는데 시점 확인 이 부분에 시점 확인 필 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아직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계약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시점 확인 2 도장이 찍히고 매매계약인 경우는 실거래의 신고가 수리되면 시점 확인 2 도장이 찍힌다고 했죠. 녹색 마크가 찍히는데
뭐 노란색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시점 확인 1 도장이 여기에도 지금 녹색이 아니고 지금 노란색이 찍혀 있죠. 예, 노란색이라 하더라도 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여기에 시점 확인 1에 이렇게 물음표가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여기 밑에 확정일자, 뭐 주민센터, 날짜, 확정일자 번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누구누구 동장인 이렇게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약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시점 확인 2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시점 확인 2 도장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전자계약서 작성 시 대출, 디딤돌 대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거, HUG, 허거죠. 허거에 버팀목 대출이 있는데 기금 대출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해서 대출 지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거나 6개 기금 지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여기서 홈페이지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이자 할인 받으세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죠. 반드시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힌 계약서가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와가지고 개업공개사에게 대서를 해주세요. 이대로 적어주세요 하고 10만 원 드릴 테니 해서 개업공개사가 실제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서를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어가지고 이분들이 대출을 받고 도망간 경우에 그 금융기관에서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대로 적어주세요 하면 본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정 보수를 받고 해주든지 아니면 안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대출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본인 확인하려면은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신분증이 위조되어 있는지는 정부 24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또는 전화 1382에 전화를 하시면 신분증 확인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증인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진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하게 본인을 확인한 후에 계약서 적어주고 적정한 보수를 받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와가지고 이대로 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개업공개사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개업공개사님들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 약관을 확인하고 약관 동의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아이디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중개업 확인, 사업자 등록 번호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회원 가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했죠.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꼭 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개업공개사.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인증 등록을 해야 되는지 여부인데 공인중개사 회원이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이 없어도 회원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약 소속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여기서 홈페이지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말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공인인증서 등록에서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인데 개업공개사 회원은 사업자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 부동산 거래를 위한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에 한하여 전자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법용 가지고는 전자계약서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은행 법용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능하죠. 그러나 전자계약서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나 또는 사업자 법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공인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공인중개사 신청하기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료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등록기관 방문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출이 가능하고요.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관련 자세한 문의는 1566-2119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체부 집배원들이 배달을 해주는데 그래 배달을 해서 와가지고 배송을 와가지고 개업공개사 신분증 확인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줍니다. 11,000원을 내야 됩니다. 만원에 부가가치세 1,000원까지 해서 11,000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1,000원 내고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등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소개 메뉴 중에서 전자계약 따라하기로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부터 공인인증서 신청, 전자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동영상,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20분 가까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도 있고요. 따라하기 동영상도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따라하기 동영상을 통해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 다운로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이 처음이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전자계약서 작성을 매매하고 임대차를 모두 다 한 번 작성해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 휴대폰 처음 나왔을 경우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계속 사용해보면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전자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계약서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처음으로 전자계약서 작성할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 당사자 서명은 어떻게 하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업공개사 회원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 PC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대상 목록에서 서명 진행할 계약건을 선택하고 거래 당사자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가 제시하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서 서명 진행할 계약건이 선택되면 거래 정보를 확인한 후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 신원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 본인 인증 및 자필 서명을 거쳐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필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전자서명을 해도 됩니다. 대면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은 별도로 서명을 위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대면 거래의 경우 이런 말이 있는 경우는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제 개업공개사님들은 건물주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안 나오고 그냥 앱에서 비대면으로 전자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지금 중개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게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위임을 해놔가지고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을 줘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임차인한테 직접
보증금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가 임차인한테는 전세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주인에게는 월세라고 속이고 월세를 주다가 나중에 돌려막기 하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비대면 계약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업을 할 때 제 통장으로 돈을 잘 안 받았었습니다. 돈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오면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개업공개사 통장으로는 계약금 같은 걸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서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인데,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마친 계약은 확정 대기 중 상태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개업공개사 또한 휴대폰 본인인정을 거치게 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 전 회원정보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 최초 1회에 한해서 등록해야 되고, 등록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으로 한정이 됩니다. 은행의 법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니까 거래 당사자로서도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동중개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부.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진행 시에는 공동중개를 한 각 개업공개사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는 안 해도 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공동중개를 하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전부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중개를 하는 모든 개업공개사 모두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번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했는데, 전자계약 시스템 내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을 저장하여 필요시 불러오기를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를 중개한다면 미리 도로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는지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불러오기만 하면 되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만 새로 기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오기 기능이 있다. 옛날에 작성했던 거 불러오기해서 거기에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완료 후에 계약서를 출력해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지 여부가 되겠는데, 보존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동안 보관되며 보관기간 동안 언제든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물론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해도 되지만 할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님들은 종이도 전략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완료 후 실거래 가격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했는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계약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는 거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도 가능하고요. 또는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은행 법용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를 마친 매매계약건은 거래신고 완료로 표기가 되고 실거래가격 실거래가 신고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건은 확정일자 신고 완료로 표기가 되고 해당 주민센터 직인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출력을 하려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해서 필요하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려면 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개업공개사의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전자서명 완료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요. 다만 해제한 계약서를 불러오게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을 통해서 다시 계약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신고관청에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시스템상 해제를 하면 자동으로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도 따로 신고관청에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굉장히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 확정일자 받으려면 600원인가 내야 되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하려면. 근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공짜로 무료로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완료한 전자계약은 어떻게 해제를 하나요? 했는데 전자계약 시스템 로그인 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조회를 해서 메뉴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계약 완료건에 대하여 계약 해제 버튼을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성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합의서에 해제 사유 발생일 등을 입력한 후 계약 해제,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 해제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당사자 서명 후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로부터 계약 해제 위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고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제된 계약은 계약 해제 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개업공개사님들이 전자계약서를 끓이는 이유가 아마도 뭐 소득이 노출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크게 소득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전자계약 작성 안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지 또는 확정일자 부여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부 빅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님 소득은 다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지금 개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만약에 실제 중개보수 수익이 1억 된다 하더라도 우리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비용을 다 공제하고 하니까 거의 세금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간이가세 사업자 범위도 확대를 하기 때문에 세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10% 받아도 되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10만 원 부가가치세 더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간이가세 사업자라면 3%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간이가세 사업자는 3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10만 원 더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나 Q&A 등 게시글은 작성자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디에서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작성자가 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로그인한 회원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또한 건의사항과 Q&A로 통합했고요. 기존의 건의사항에 올린 질문은 Q&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and answer가 되겠죠. 기타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자료실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자주 하는 질문에 보면 지금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 작성할 때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표현은 금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되겠죠.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공공연하게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명예훼손도 주의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된 의뢰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출만 안 한다면 의뢰인들한테 신분증 보자 이런 말 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느냐 이런 거 공개하는 거 동의하느냐 이런 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신분증 보자고 해도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유출만 안 하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러분들이 만약 중개업소를 다른 데 넘기면서 그 고객 명단을 다 넘기면 고객 명단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또는 넘겨받았다 이런 걸 실제 그 고객들한테 통보는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했는데 계약 당사자라면 계약하기 이전 또는 계약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전자거래계약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PDF 파일로 다운받아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출력하면 되니까 따로 종이계약서를 보존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 의뢰인들이 달라고 하면 출력해서 주면 됩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되고 확인설명서는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죠. 자, 다음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인데요. 신분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 세 개가 개인식별 정보가 되겠죠. 이 개인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요. 다만 전자계약 시스템은 신분증 확인 이외에 더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인증 및 신분증 촬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자동으로 촬영해서 그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신분증.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2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한 번 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하도록 하고 있는 게 전자계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로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다면 이런 전자계약서 취업하는 소속공개사 마음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된다면 전자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전자계약서 작성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태블릿 PC는 보다 넓은 화면에서 전자계약 앱 실행을 위한 기기일 뿐이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개업소에서는 보통 좀 더 넓은 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보통 가지고 있죠.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계약 앱 설치를 하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데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원격 지원 시스템에서 지금 원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계약서 작성하다가 막히면 여기 1833-4662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원격 지원을 해줍니다.
뭐 여기는 바로 그 상담하는 분들이 바로바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오래 대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뭐 법무부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전화하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 부동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는 전화하면은 바로바로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자계약서 작성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면 원격 지원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중개업 모두 사업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